그의 노래가 나를 살렸다. 김용빈 음악이 바꾼 한 사람의 삶. 서울의 공기가 저녁빛으로 가라앉아 가던 날, 공연장 앞 인파는 파도처럼 들고 났다. 입구 쪽에는 팬봄을 손에 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가느다란 바람이 포스터 끝자락을 건드리면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숨을 고르던 한 여성 팬이 있었다.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쥔 손등에는 하루의 먼지와 6시간의 피로가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기자의 갑작스런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문을 닫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6시간을 달려왔어요. 오직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의 노래가 없었다면 제 삶은 정말 무의미했을 거예요. 그 말은 공기 중에 뿌려진 불씨처럼 번졌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 여인을 향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기자의 펜촉도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공연장 앞, 무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첫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음악은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다시 쓰이고 있었다. 여성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름보다 더 선명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몇 해 전 그녀의 삶은 잦은 비처럼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해도 뜨지 않는 새벽에 출근하고 해가 져도 끝나지 않는 업무에 파묻혀 살았다. 일과 관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종일 이어지는 알림음 사이로 자존감은 빠르게 속도를 잃었다. 소음 같은 하루 끝,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면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넓고 차가웠다. 가끔은 TV를 켜놓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우연처럼 혹은 운명처럼 한 남자의 목소리를 만났다. 화면 속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첫 음이 낮고 맑게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시간을 가르며 다가왔다. 그날 이후 그녀의 밤은 달라졌다. 전에는 끝이 없는 회색 통로 같던 저녁 시간이 이제는 한국을 기다리는 설렘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도시의 소음은 파도 뒤로 물러나고 그의 목소리가 첫 파장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노래 속에서 약속했다. 끝이 없는 길 같아도 언젠가는 새벽이 온다고. 낡은 신발로 걷는 걸음에도 음악은 리듬을 준다고. 그녀는 한 줄의 가사를, 한 소절의 비브라토를 마음속에 접었다 폈다. 흰 컵에 뜨거운 차를 타듯 매일 저녁 한 곡을 따뜻하게 자신에게 따라주었다. 그녀가 말하길 그 소리는 다짐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허리를 조금 더 펴고 호흡을 간신히 붙들어 매던 날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노래가 시작되면 어깨에 힘이 먼저 풀렸다. 단단히 잠겨있던 하루의 문고리가 조용히 돌아가는 느낌.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아무에게도 건네지 못한 수고했다라는 말,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작은 체온.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음 곡이 시작되면 그 말은 조금 더 분명해졌다. 내일도 살아보자.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대리적 동일시라고 설명한다. 스타의 서사, 그의 노래에 투사된 가치와 태도가 듣는 이의 마음에서 반향을 만들고 그 반향이 결국 새로운 자아의 리듬을 짠다고. 그러나 그녀에게 이론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퇴근 후 12정거장을 지나오는 동안 지탱해줄 하나의 음표였고 회사 건물 앞 가로등 아래에서 눈을 감았을 때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멜로디였다. 사람들은 흔히 음악을 오락이라고 부른다. 그 말은 틀리지 않다. 다만 어떤 오락은 사람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그의 노래는 바로 그런 종류였다. 공연장 앞에서 기자와 마주 앉은 그녀는 서둘러 과거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그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솔직한 표정으로 말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살아있는 증거를 확인해요. 내 심장이 아직도 박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요. 6시간을 달려왔다는 사실은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하나의 서명, 오늘도 살아내겠다는 굳은 약속의 도장과 같았다. 그녀는 보온병을 꺼내 미지근해진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오늘은 꼭 직접 듣고 싶었어요. 화면 속 마이크가 아니라 무대 위 숨소리까지. 대기줄의 어딘가에서 어린 소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저 누나 울어?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울 수 있지? 어떤 소리는 눈물의 모양으로 귀에 들어오거든. 사람들은 눈물의 이유를 달지 않았다. 이유를 달면 눈물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가수의 노래는 취향을 넘어 생존의 호흡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의 줄은 단순한 입장 대기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 서로 다른 사연으로 도착한 사람들이 같은 리듬을 기다리는 행렬이었다. 누군가는 가족의 병실에 놓인 라디오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떠나보낸 이의 생일을 기억했다. 이 모든 사연이 한 무대 앞에서 끝내 한 문장으로 합쳐졌다. 그의 노래가 우리를 살게 한다. 언론은 이 장면을 포착했다. 헤드라인은 종이 위에서 크게 울렸다. 6시간을 달려온 고백. 김용빈, 한 문장으로 증명된 가치. 누군가는 말한다. 과장 아니냐고, 팬심의 열기가 만드는 해프닝 아니냐고. 그러나 그날의 공기에는 해프닝이라 부르기엔 너무 묵직한 무게가 있었다. 브랜드 관계자들이 말하는 감성, 시장에서 환산되는 숫자와 그래프, 그런 것들이 스크린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순간에도 공연장 앞바닥에는 단 하나의 사실만이 놓여 있었다. 음악은 실제로 사람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출근길에 한 정거장을 건너뛰지 않고 버티게 하는 힘, 11시가 넘어도 고개를 들게 하는 다정함, 내일의 이메일을 조금 덜 무섭게 만드는 온기.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가 그날의 바람을 타고 흘렀다. 문이 열리고 입장이 시작되었다.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안으로 밀려들었다. 좌석마다 앉은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표정을 지녔지만 무대 쪽으로 향하는 시선만은 하나로 맞춰졌다. 조명이 한 번, 두 번 테스트로 번쩍이고 공연장 전체에 아주 낮은 저음이 깔렸다. 드디어 오프닝. 드럼의 첫 타격이 심장을 두드리고 베이스는 바닥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그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수천 개의 셔터 소리도 잠깐 멈췄다. 첫 소절이 재생되었다. 화면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 음색이 이번에는 피부에 닿는 온도로 눈앞에서 피어올랐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았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음악이 곡선을 그리며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관객석으로 쏟아지는 순간 그녀는 몸을 아주 조금 앞으로 숙였다. 마치 파도를 맞는 사람처럼. 그리고 고기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며 후렴으로 도약할 때 그녀의 눈동자에도 작은 빛의 파편이 흔들렸다. 가사 한 줄이 스크린에 번져 나오고 그는 그 문장을 세심하게 붙들어 길게 끌었다. 이겨내자. 버티자. 우리의 밤은 끝나지 않았다. 관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울음은 슬픔의 쓰러짐이 아니라 껍질이 벗겨지는 소리였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내 옆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들의 하루가 오늘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정한 인사였다. 그 한마디는 과장된 격려 대신 묵직한 체온을 남겼다.